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모의고사 어제 본 그 이대 봉전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대성전이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이대 봉전이라는 영웅 군담 소설이 연타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능 역대 소설 고전 소설 나온 장르 중에요. 역시 영웅 소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영웅 소설이 나올 확률이 저는 9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특히 영웅 군담 소설을 주목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보실까요? 작자 미상의 이대봉전입니다. 그래서 이대봉이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고전 소설이 자, 과연 어떻게 이제 지문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이 프린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정리 보시면은 이제 주제는 나라를 또 위기에서 구합니다. 우리 소대성전에서도 배웠죠. 대성이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사랑을 이룹니다. 남녀 간의 사랑까지 이제 나오면서요. 남녀 주인공의 활약적인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아셨죠? 근데 성격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영웅적인 그러한 그 소설이고요. 갈래는 이제 그래서 영웅 소설이면서 군담 소설입니다. 군담이라는 거는 이제 군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대봉과 장애황이라는 남녀 주인공이 나와서요. 그야말로 영웅적인 활약상을 제시함으로써 당대 그 조선 후기 대표적인 군담 소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설상 특징 보실까요?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의, 즉 유교 사상이 이제 배경이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남성 주인공보다 그의 정혼자인 이 장애황, 이 여성의 활약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건요, 여성의 어떤 그 활약, 그렇죠? 영웅 중에서는 여성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홍계월전이라든가 우리 이런 거에 보시면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목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혜왕이라는 여자애가 과거에 급제도 합니다. 그리고 벼슬길에 진출합니다. 남장을 해갔고요. 그래서 외적의 난을 일으켰을 때 대원수로 출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우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셨죠? 또 당시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여성 독자의 이 반발 심리, 여성의 어떤 불만을 보상하려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작품 전개가 이제 어려서 한 남녀의 혼인 약속, 헤어짐, 그렇죠? 만나고 헤어지고 또 실현 뒤에 다시 만나는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인간 일생에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식이 이 소설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소설에서 특징적인 하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이대봉과 장혜왕이 서로 협력을 합니다. 이게 두 부부가 협력하면서 영웅적인 활약을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홍계월전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학생이라도 한번 홍계월전도 꼭 공부를 하시면 비교하기가 참 좋아요. 이 홍계월전에서도 부부가 나와서 나란히 전쟁에 참가를 하다가 여성의 그 우월한 지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 두 사람 사이도 좋고 협력도 하면서 전쟁도 이기고 사랑도 승천하는 그런 아주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그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홍계월전도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만은 남녀 사이가 훨씬 더 애틋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들이 최근에 제시가 많이 되니까요.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성 영웅. 자,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사건의 속도가 빠르게 그 전개되면서 속도감 있는 그러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또 유문성전이라든가 여장군전이라든가 옥루봉 같은 이러한 소설 등과 함께 부부의 영웅적 활약 아셨죠? 부부의 영웅적 활약을 담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험에 출제된 이제 지문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옵니다. 항상 이 줄거리가 이제 앞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 줄거리를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줄거리 안에 짧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걸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만
인물들의 관계를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중국 명나라. 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아셨죠? 대부분 명나라 위주의 소설이 많죠. 이익의 아들 대봉. 자, 나오는 인물은 제가 이제 반전을 해놨어요. 이익의 아들 이대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대봉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한림의 딸 애황. 그럼 장애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봉이와 애황이 주인공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야죠. 둘이 혼인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제 대봉이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굉장히 위기를 겪었네요. 그렇죠? 도수를 익힙니다. 그래서 북방 흉노의 대군을 격퇴합니다. 북방 흉노족, 오랑캐죠. 그리고 애황이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고아 아셨죠? 남장을 합니다. 남장. 홍기월전에서도 남장이 나오는데 그리고 살아가다가 과거에 급제하네요. 그렇죠? 남자로 변장을 해야만 과거에 등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장을 한 겁니다. 아셨죠? 남방 선우. 그러니까 이 북방의 흉노족, 남방의 선우 다 오랑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남북의 오랑캐 군대를 격퇴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네요. 그렇죠? 다시 제외하죠. 제외하면서 대봉과 애황은 결혼을 합니다. 이제 혼인을 약속하고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빠르게 지금 굉장히 전개가 된 거고요. 요약해서 그래서 공을 인정받았겠죠. 그래서 초왕과 그렇죠? 누가요? 이대모이가 초왕이 된 거고 충렬 왕후는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애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신분이라든 직급 또는 이러한 직위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가 되니까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이게 이 인물이 누구라는 것이 반드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찾는 연습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늦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하시는 것이 수능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또 이제 해설을 가끔가다 보게 되면요. 너무 줄거리 위주, 그 다음에 너무 뛰어넘는 널뛰기 그런 강의들을 많이 봤는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 본 지문인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훌륭한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는 단연간 겪어온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연습이 되면 다음 소설을 자신감 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요 계속 반복돼요. 제가 고전소설 제가 강의를 해보면요. 단어 처음에만 연습해 놓으면요. 계속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무한정 나오기 때문에요. 처음에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제가 단어를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흉노의 대군과 그렇죠? 선우의 군대, 그러니까 오랑캐, 남북의 오랑캐가 또 한 번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해피엔딩인데 다시 한번 오랑캐의 침입이 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물을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온 대로요.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이게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인물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초왕 부분인데 이제 먼저 이대봉이가 나왔죠. 이대봉에서 이제 초왕이 됐죠.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나온 그대로예요. 이대봉이 나왔죠. 이 성이 나왔다는 건 성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대봉 해야 눈에 띕니다. 아셨죠? 이대봉이 나오고 장애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장애황. 그리고 초왕과 충렬 왕후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왕과 충렬 왕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아셨죠? 순서대로 엮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미리 적은 게 아니라 순서 나온 대로 제가 적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도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황제가 남북의 적병이 재침입한 사실을 알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자, 보실까요? 어찌하리요. 그렇죠? 남북의 적병 여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됐어요? 우리 남방 선우와 북방 흉노라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대로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 여기 재침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셨죠? 정리하실 때 전날 애황이 있었지만 과거에 이제 장애왕이 있었지만 규중이라는 건요. 지금 장소는 제가 파란색으로 항상 쓰는데요. 이 규중이라는 거는 아주 깊은 여성의 그러한 침실, 여성의 방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또 대봉이 있었죠. 우리 이대봉이 보내면 되겠지만 그렇죠. 대봉이는 보내면 되겠지만 애왕이는 지금 결혼을 해서 여자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로 하여금 막게 하리오라고 하면서 지금 천자가 지금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아쉬워하면서요.
짐이, 자, 짐 나왔죠? 덕이 없어 도적. 도적은 뭐 흉노와 선호입니다. 그러니까 적병, 도적, 이런 거. 이렇게 단어가,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나오는 단어를 잘 이용하시면 전부 짝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일어나니, 초왕대봉이, 자, 여기서 초왕대봉 나왔죠? 그러니까 초왕대봉이 나왔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성공하고 돌아오면 이번에 천자의 자리를 대봉해줘.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소대성전에서는 천자의 지위를 반본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100% 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천자가 얼마나 괴롭고 슬프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천자의 자리까지도 대봉에게 물려주려는 그러한 아주 천자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죠. 예,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런 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예, 비분, 강계, 뭐 비장한 그런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자의 마음이. 아셨죠? 중요한 건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슬픔이라는 겁니다. 슬픔.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슬픔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인물의 그 정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서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신하들은 우리 제신이라고 나오죠. 우리 소대성전에서도 우리 제신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풀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소대성전보다는 훨씬 쉽게 출제됐어요. 이렇게 풀어서 나오고 사건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다라는 거. 자, 간언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에게 이제 신하들이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조언하는 겁니다. 조언. 아셨죠? 예, 올려 말했다. 천자가 눈물을 흘려 땅을 적시면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간언을 하는 겁니다. 즉시 초왕 누구였어요? 태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왕 대봉, 그렇죠? 예, 이대봉 초왕 이렇게. 패초라는 단어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초자라는 것은 초빙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랫사람을 신하를 부르던 일을 말합니다. 아셨죠? 예, 패를 주면서 초빙을 하는 겁니다. 불러라 이 말이에요. 불러라. 초왕만 부른다면 만약에 이게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 흐름을 보세요. 그쵸? 여기서 지금 대봉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이. 그쵸? 그리고 신하들이 조언하잖아요. 초왕만 하면 그 뭐야? 초왕만 있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모르더라 하더라도 흐름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단어를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왕후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애왕이겠죠. 애왕이. 그렇죠? 예, 제가 정리 다시 했죠. 애왕이는 충렬 왕후이자 왕후입니다. 왕후. 그리고 이대봉이는 초왕이고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지금 인물이 나온 겁니다. 원래 충혈을 겸비한 인재다.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충과 효를 겸비한 아주 훌륭한 인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영웅 소설에 보면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우리 제자 가인이라고 하잖아요. 제자 가인. 그렇죠?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죠? 이 제자 가인형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가보실까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요. 대봉과 애황이 급히 황성으로 이제 달려와서 황제를 안심시킵니다. 아셨죠? 그래서 군주에게 충성하는 유교적인 그런 모습이 강한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에 요런 그 접속 부사어도 좀 기억을 하세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장면. 황제가 즉시 패초하니, 자, 황제. 그러니까 이제 황제, 천자, 짐. 그렇죠? 여기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황제, 짐, 천자. 여기까지는 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즉시 패초하니 초왕이 전교를 보고, 전교라는 건요. 임금이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아셨죠? 크게 놀랐다. 그러니까 대경하다. 대경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고전소설에. 그래서 바꾼 겁니다. 제가. 대경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제가 즉시 그 주인공 대봉이를 부르니까 이 초왕이 번개처럼 지금 달려온 겁니다. 이제 달려올 겁니다. 여기 보세요. 초왕이 즉시 이거 보세요. 즉시 이거. 태상왕은요. 이 상황이 앞선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의 왕이 되는 거죠. 그 국사를 맡기고 용포를 벗고 월곽투구 모자 쓰고 용인갑 갑옷을 입고 청룡도 칼을 차고 오추마는 이제 검은 털에 흰 털이 섞여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패왕 항우가 탔던 아주 준마입니다. 이 준마도 오추마예요. 아시죠? 하여튼 명마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채찍질하여 그날 바로 그렇죠? 이렇게 즉시 뭐 그날 이런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급하게 왔다. 어디를? 황성에 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동됐죠. 초왕이 지금 어때요? 초왕의 나라
황제를 다스리는 그 초왕 지역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예, 황성으로 달려온 겁니다. 황제가 있는 도성으로 달려온 거죠. 지금 그죠? 초왕이 계단 아래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황제가 초왕의 손을 잡고 양쪽에서 장수를 다 보낼 수 없는 국가의 위태로움, 그렇죠? 나라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자, 이렇게 나라의 위기를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백척간두 풍전동화,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 뭐 이런 식으로 예, 한자성어를 연결 지으면 좋겠네요. 이에 초왕이 이렇게 말했다. 비록 남북의 강병이, 자, 남북의 강병 누구였어요? 계속 똑같죠? 우리 적병, 흉노와 선우, 그쵸? 도적, 흉노와 선우, 이렇게 같은 단어들이 지금 이렇게 달리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고전소설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대응을 시키면 오히려 공부할 때 훨씬 더 효율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억만이라 하더라도 폐하께서는 조금 더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즉시 사자를 명하여 충렬왕후에게, 그렇죠. 이제 누구? 충렬왕후, 장애왕이죠. 그렇죠? 장애왕에게 사연을 전하였더니 왕후가, 역시 충렬왕후죠. 그 사연을 보고 크게 놀라 대경하여 화려한 옷을 벗고, 그렇죠? 규방의 옷을 벗고 갑주를 갖추어 갑옷을 입고 또 어떻습니까? 칼을 차고, 그렇죠? 예. 천리준총마. 자, 천리준총마라는 건요, 굉장히 그 천리를 빠르게 달리는 그런 회색 말입니다. 아셨죠? 예, 회색 털을 달린 말. 역시 명마예요. 타고 태상 태우 및 두 공주와 후궁에 하직한디. 그렇죠. 이제 역시 그 왕후기 때문에 공주도 있고 후궁도 있고 태상 태우 다 있겠죠. 그렇죠? 예, 같이 초왕과 같이 천리마를 채찍질하여 황성으로 달려왔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예, 황성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셨죠? 예. 황성에 도착하니 황제와 초왕이 성 밖에서 나와. 그렇죠? 장소가 지금 어디요? 도성에 왔지만, 황성에 왔지만 성 밖에서 임금이 친히 영접을 한 겁니다. 아셨죠? 예. 왕후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말했다. 초왕 부부가, 그렇죠. 초왕 부부가 이제 된 거죠. 예.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했으니까 정성이 부족하여 외적이 자주 강성하게 아닌가 합니다. 역시 외적은 누구예요? 예. 남북의 강병, 도적 흉노, 적병, 흉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황제가 그 충성스러움을 못내 칭찬하고, 그렇죠. 어떻게 적을 물리칠 것인지 방책, 즉 대책, 방안을 물었다. 그랬더니 왕후가 뭐라 그럽니까? 폐하의 은덕이 오직 우리 초왕 부부에게 미쳤사온데 불행하여 전장에서 죽은들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그 어떻습니까? 장혜왕의 그 어떤 태도가 나왔죠. 충성스러움, 그렇죠?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 이게 드러났고요. 결사항전한다. 이 한자성어로 이제 결사항전의 결의가 담겨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남자 못지 않죠? 예, 남자보다 오히려 더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된 부분은요, 오히려 그 이대봉보다는 이 장애황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이제 세 번째 문단 가보실까요? 예. 이 부분에서는요, 대봉과 애황이 출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에 군병을 조발한다. 조발한다는 얘기는 군사를 강제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군사를 징발해서 왕후를, 자, 누구예요? 장애황이죠. 장애황.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대장군이면서 병마 총독 상장군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대봉이하고 이제 애황이가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병마 총독 상장군이다. 이렇게. 아시죠? 굉장히 길죠. 그렇지만 대장군 상장군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봉한다라는 건요,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고전소설, 영웅소설에 특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세요. 임금이 벼슬의 지위를 내려서 품계를 내려준 겁니다. 그것을 봉한다라고 합니다. 인끈을 준다. 인끈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 핸드폰 끈 있잖아요. 왜 끈, 그렇죠? 열쇠에 그 걸려고 고리에 걸려 다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도장 끈이라는 얘기. 이 도장의 의미는 군사를 발병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직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끈입니다. 끈. 아셨죠? 몸에 찰 수 있도록 만든 끈이에요. 도장 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월이라는 것은 임금이 그 부임할 사람에게, 장군에게 내려주던 그런 절과 부호를 얘기하는데, 이 절이라는 거는요, 숙입니다. 쉽게 말해서 깃발을 손에 드는 그 깃발을 하나 내려주신 거고요. 부월은 도끼처럼 만든 건데요. 이 도끼의 의미는 뭐냐면 군령을 어긴 자는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물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인근,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끈, 그 다음에 이 절월은 절과 월입니다. 월 아셨죠? 이 수기, 그러니까 깃발하고 손으로 들 수 있는 깃발, 그 다음에 군령을 어긴 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 그런 걸 내려주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모든 걸 다 통솔할 수 있게 맡겨준다는 겁니다. 이 군대에 대해서. 아셨죠? 예. 군중. 자, 군중이라는 것은 군대가 출정해 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태만한, 그러니까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나태한 이러한 병졸이 있다면 즉시 참수하라. 그렇죠? 생살권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목을 베라 하면서 엄중한 그런 그 권한을 준 겁니다. 아셨죠? 임금을 대신해서 권한을 다 준 겁니다. 또 초왕은, 자, 초왕은 누구겠어요? 이대봉이겠죠. 그렇죠? 대원수 겸 상장군을 봉하였다. 그렇죠? 이 대원수 겸 상장군. 자, 대원수 겸 상장군. 이대봉, 초왕, 대원수 겸 상장군. 아셨죠? 이 원수가 되는 거네. 이 원수. 그렇죠? 예, 원수니까. 군사를 조발할 때 장원수는, 그죠? 장원수 나왔잖아요. 황성의 군대를 조발하고 이 원수는 누구겠어요? 예. 장원수, 이원수. 이제 장원수는 장애왕이 되는 거고 이원수는 이대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변하는 이름을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은 이제 두 사람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 인물이 나올 때는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셔서 표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군대를 조발하여 각각 8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행군했다. 그래서 대봉은 북방의 흉노를 치러 갔다. 북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북방의 흉노. 그리고 애왕은 남방의 선우를 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남북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전장에 출장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남녀의 특히 부부지만 남녀의 역할이 분담되면서 이 전쟁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아주 개성이 강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애왕은 잉태했다. 아, 근데 참 특이하네요. 굉장히 여기서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잉태를 했다. 임신한 지 지금 7개월이 됐다는 얘기네요. 깜짝 놀랐네요. 각자 말을 타고 남북으로 떠났죠. 그러면서 대봉이 애왕의 손을 잡고 말했죠. 그렇죠? 대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자식이, 그렇죠? 임신한 아내의 몸으로 지금 전장에 출전하는 장면에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수가 잉태한 지 7달이니 복중에 배 안에 품은 혈육 보존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으리요. 그렇죠? 대봉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전쟁에 가서 그 아이는 목숨을 구원하기가 힘들 때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집단적인 그 어떤 국가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인물의 태도 모습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부디 몸을 안보하여, 안보라는 건 안전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하소서, 편안히 보존하소서 뭐 이런 얘기고요. 무사히 돌아와 서로 다시 보기를 천만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한 거고요. 무사귀환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대봉이의 마음이. 이렇게 애틋한 정서 나왔죠. 이 정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대봉이의 마음은 애틋한 거죠. 부부의 마음이. 그쵸? 예, 여기서 애틋한 정서. 애왕이 다시 이제 말합니다. 이제 받아서 대답을 하겠죠. 원수는 첩을 걱정하지 마시고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한번 북을 쳐 도적을 깨트리고 빨리 돌아와 황제의 근심을 덜고 태우라는 건요. 황태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의 살아있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을 덜게 하소서. 말 위에 서로 잡았던 손을 놓고 이별한 뒤 대봉은 북쪽으로 애왕은 남쪽으로 각각 행군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략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략의 의미는 뭡니까? 이 중간의 내용을 많이 빠뜨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전장에 이제 출장하는 장면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제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 이대봉이겠어요? 장혜왕이겠어요? 이 장혜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온 부분은요, 장혜왕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전장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쳐서요,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회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이 탁월한 뛰어난 여성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원수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수는 애왕입니다. 애왕이에요. 그래서 백금 투구를 쓰고 흑은 포를 입고,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이것만 봐도 아까 그 이대봉이가 쓴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검이고, 그렇죠? 이런 걸로 볼 때도 이대봉이 아니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리준총, 확실한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장혜왕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직적진. 자, 이제 어디로 왔어요?
황성에서 이제 어디로 온 겁니까? 바로 적진으로 이제 장소가 이동한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장소의 이동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전소설 공부할 때요. 아셨죠? 남주작과 북현무 청룡과 백홍군에게 호령하여 이제 지휘에서 명령해서 적진의 후군이라는 건 이제 부대의 맨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습격했어요. 그리고 무찌르게 하고 자신은 이제 애왕이죠. 애왕. 선봉장 골통. 자, 이 선봉장인 사람이 이제 있는데 예, 적군이겠죠. 적군을 맞아서 싸웠다. 선봉장을 맞아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운 지 반합 만에 반합이라는 건요. 이제 칼이나 창이 서로 마주치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야 한 합도 아니고 반합이네요. 그렇죠? 이 원수의 칼이 공중에서 번쩍 빛나더니 골통의 머리가 떨어졌다. 아,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어 야, 이런 부사어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좌충우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마구 찌르는 겁니다, 칼을요. 그리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전소설에 거의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셨죠? 예. 적진을 우빈이 오늘의 용맹이 그쵸? 전날의 용맹 전에 그 싸웠던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 용감하고 사나움이 훨씬 더 더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더 용감했다는 얘기네요. 30여 합을 겨룬 끝에 이제 무수히 많은 장수들을 무찌르고 선우 이제 두목이죠. 예. 적장 선우의 80만 대병을 몰아치니 대단하네요. 그렇죠? 80만 대병을 몰아쳤어요. 선우가 마침내 당해내지 못할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아나려 하였다. 도망치려 하겠죠. 이를 보고 장원수가 장의 왕이 적군을 여린 풀 베듯이 자 비유를 썼죠. 군사의 죽음이 산처럼 쌓였다. 피가 흘러 내가 됐다. 뭐 과장법이네요. 그렇죠? 예, 겁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알 수가 있나요? 이 우리 장혜왕의 탁월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영웅적인 능력, 무공의 솜씨가 어때요? 뛰어나다. 탁월한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난 장면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적진 장졸들이 원수의 용맹을 보고 어때요? 물결이 갈라지듯 흩어진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선우가 이를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갔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게 아니라 지금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 보실까요? 그러나 장원수가 장애왕이 지르는 한마디 고성 속에 크게 이제 고함을 치겠죠? 검광은 칼날의 그 번뜩이는 칼날 빛이에요. 이게 번쩍이더니 선우의 몸이 뒤집히면서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선우라는 적장이 최후를 맞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이에 장원수가 선우의 목을 베어 함에 넣어, 그렇죠? 예, 상자에 넣어서 남만이라는 건요. 남쪽의 야만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중국이 명나라잖아요. 이 당시 중국이 중화주의입니다. 중화주의에서 이 동서 남북에 오랑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쪽이 이제 동이가 되는 거고요. 서쪽이 서융이 되는 거고, 북쪽이 북적이 되는 거고요. 남쪽이 남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오랑캐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만이 바로 남쪽에 있는 야만족인 오랑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5나라에 보내었다. 그리고는 여러 장수들에게 호령하여 남은 적진 장졸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백성을 진무하였다. 백성을 뭐 하냐면 위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적군에 의해서 많이 유린당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영웅적인 그 우리 장애왕의 모습이 아주 그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이때 5나라의 왕이 누구 계세요? 남만의 5 오랑캐 여러 왕이 되겠죠. 선우의 목을 보고는 어떻겠어요? 황금, 비단, 채단 이런 예단과 황금을 갖다 술에 가득 싣고 항복문서, 우리 그 소대성전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항서라고 나왔잖아요. 항서. 근데 여기서는 항복문서라고 이렇게 풀어서 주네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단어가 훨씬 더 소대성전보다는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올리며 죽여달라고 사죄하였다. 장원수가 5나라의 왕을 잡아들여서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규명한 뒤 항복문서와 예단, 예단 위에 나왔죠. 비단, 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 이렇게 말했다. 이 뒤로 만약 반역의 마음을 둔다면 너희 나라는 인종, 사람의 씨를 모두 없애버릴 것임을 명심하라 라고 하면서 아주 경종을 울리네요. 그렇죠? 경고를 한 겁니다. 또 물러나 동지에
동지 섣달에 조공을 바쳐라 이거예요. 이제 대부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나라, 즉 종주국의 때를 맞춰 동지 때에 맞춰서 예물과 선물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걸 조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거 잊지 말고 매년 보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 경고를 한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장혜왕의 확실한 항복 문서와 조공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확실하게 이제 제압을 했네요. 그렇죠? 오랑캐들을. 이에 모두가 살려주기를 애걸복걸하겠죠. 애처롭게 빌고 구걸하는 겁니다. 선우를 탓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고 돌아왔다. 모든 화살을 선우 탓하고 자신들은 목숨을 구원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장원수가 군사를 수습하고 진문관에 이제 어디로 왔어요? 진문관이라는 장소로 온 겁니다. 예, 아셨죠? 진문관에서 군사를 위로하고 쉬게 한 뒤에 예단을 싣고 차차 나아가 황성으로 간 겁니다. 예, 황성으로 이동했어요. 하양에 이르렀을 때 원수의 몸이 피곤해서 영체라는 건요. 이렇게 병사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셨죠? 예,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잠시 거처할 수 있는 집이에요. 세우고 쉬었는데 갑자기 복통, 그쵸? 임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앓이가 지금 심해지더니 정신이 혼미하고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 출산을 전쟁터에서 이제 했다니 대단하네요. 그렇죠? 활달한 이제 기남자다. 기남자라는 얘기는요. 이 기한, 즉 재주와 슬기가 아주 뛰어난 그런 남자 아이였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기남자라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3일 몸조리 한 뒤 말을 타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 수레를 타고 행군했다 하면서 아주 위풍당당한 우리 장혜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쟁 중에 출산까지 하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대봉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른 장면들도 기회가 된다면 전부 해드리고 싶네요. 예, 재밌네요. 그렇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잘 하셔서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